네, 기백반 배움중심 교육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를 제목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거꾸로 교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요.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왜 거꾸로 교실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은 거꾸로 교실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교실에서는 교사가 강의식이나 문답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는 수아익힘책 풀어오기가 숙제로 되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교실에서는요, 이거랑 다르게 교사가 전달해야 될 지식을 디딤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수업 전날 숙제로 학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영상에서 지식을 수업 전날 배우고 오겠죠? 그럼 수업 당일에 학교에 와서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친구들끼리 또는 모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날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합니다. 이게 거꾸로 교실인 거죠. 점점 학생들한테 권한 이양을 해서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인데요. 온라인에서도 거꾸로 교실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영상, 즉 디딤 영상이라는 것을 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딤 영상은 우리가 컨텐츠 제공형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만드는 영상 있죠? 그 영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온라인상에서의 거꾸로 교실과 오프라인에서 거꾸로 교실은 차이가 있는데요. 디딤 영상을 언제 보는가에 대한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업 전날 영상을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거꾸로 교실을 했을 때 수업 당일에 했습니다. 수업 당일에 영상을 봤다는 거는 초등학교로 따지면은 수업 시간이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이잖아요. 이 시간 안에 10분에서 15분 또는 20분 정도까지의 시간을 학생들한테 각자 주고 그때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즉 동시에,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영상 링크를 주면은 학생들이 보고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온라인 거꾸로 교실을 한다고 했을 때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굳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영상을 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에서 강의식으로 그냥 쭉 가르치면 되지 굳이 학생들한테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귀찮은데 굳이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이 왜 그걸 각자 보고 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해소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전통적 교실이라고 치고 저희 반 아이들하고 실시간 쌍방향에서 제가 강의식과 문답식으로 수학 수업을 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수학 수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패드의 화면을 줌해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학생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수학책을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코로나 전에 했던 강의식 수업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굳이 백분율로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맞지? 자, 좋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르게 구했다. 없냐? 오케이. 어저께 선생님이 얘기했나? 그저께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뭐 다르게 구한 사람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이건 지금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강의식 문답식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부 다 모르는 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업이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또 볼게요. 150의 배수가 아니어서. 150에서 375로 바로 갈 수가 없거든. 맞지?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색깔을 무슨 색깔 할까? 검은색 할까? 자, 300에서 375가 되려면은, 자, 두 번째로 우선 제가 지금 막 이거를 옮기면서 이제 실수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컨텐츠 제공형 수업이었으면 그냥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애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기 75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근데 아까 15가 15명이 1%였잖아. 네. 그러니까 75명이면 몇 퍼센트일까? 5% 플러스. 75 나누기 15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몇 나와? 5 나오잖아. 5. 플러스 5%. 그지? 그러니까 5%만큼 더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얘는 25%가 되는 거야. 왜? 여기가 20%니까 여기는 5%만큼 더 더하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보면은 이거 얘기했죠. 교사가 실수한 것이 지루하다. 편집 가능한가? 그 다음 두 번째,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는 학생들은 결국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두 명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 반 아이들 18명인데 나머지 16명은 어디에 갔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교실을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거꾸로 교실을 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블렌디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블렌디드의 조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시간, 장소, 순서,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온라인 학습을 해야지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영상을 제공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학생들이 공책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지, 퍼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볼 수 있어요. 리와인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주도권을 준다는 의미예요. 아이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교사가 제시한 영상 링크를 플레이한 다음에 보다가 스킵, 포즈, 리와인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강의식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몰라도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물어볼 수도 물론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적고 싶은데 선생님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교실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에도 영상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 영상을 스스로 보게 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라인 수업의 Y예요. 저는 Y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선생님들의 수업의 Y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에 오프라인 수업 때에도 Y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업의 Y와 온라인 수업의 Y는 같을까요? 다를까요?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고 싶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수업의 Y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모두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냥 선생님들이 아는 그 지식과 저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은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로 창의성, 4C에 대한 역량인데요. 만약에 제가 열정기백쌤이 지식을 전달하고 싶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강의식이나 문답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역량까지 발전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에피소드 2에 나왔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하고 있지. 삼각형의 위에 거 먼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아십니까? 네, 이 영상 기억하실 건데요. 기억 안 나시면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추천 영상 보고 오시고 거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력적 활동이죠. 서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거꾸로 교실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수업 시간은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인데 어쨌거나 학생들에게 참여하는 시간, 학생 참여형 수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디딤 영상이란 거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에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릴 게 영상 컨텐츠로 담으면은 10분에서 15분이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러닝 피라미드입니다. 러닝 피라미드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느냐를 이제 측정해 본 그런 실험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시청각 수업 듣기라서 한 20%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서로 설명하기를 하면은 90%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사 공부할 때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막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물어보는 거 하죠. 그걸 왜 하냐면 내가 내 아는 거를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정말 내가 아는 것이죠. 그게 정말 내 머릿속에 남고요. 그게 즉 메타인지라는 키워드로 대체가 되는데, 메타인지 경험을 해야지 아이들이 진짜 배움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뭔가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블룸의 사고 6단계인데요. 우리가 보통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할 때, 강의식 수업이나 문답식 수업을 할 때 그런 지식들은 지식이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이런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경험을 할 때 더 좋은 수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거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그거는 컨텐츠 제공형, 드림 영상으로 전달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런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거꾸로 교실을 하자고 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될지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거꾸로 교실 방법을 저는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